안녕하세요. 신쌤입니다. 믿기지 않지만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년처럼 의욕적인 새 출발 이런 이야기를 할 기운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2024년도의 마지막이 정말 참담하고 힘든 일로 가득했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아직은 회복을 이야기할 때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다들 정말 힘든 마음으로 계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평안하시길, 그리고 좋은 일이 가득하시기를,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새해가 시작된 만큼 오늘은 새해 첫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12월부터 책에 집중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가 되었으니까요. 저도 이제 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책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새해 첫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무언가를 시작할 때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일단 두 가지로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자기계발과 관련한 책을 읽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요즘 책을 잘 못 읽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 저의 첫 책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좀 황당하거나 웃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요즘 만화책을 읽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은 슬램덩크입니다. 제가 슬램덩크 만화가 개봉했을 때 이 만화책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린 적도 있었어요. 제가 정말 슬램덩크를 좋아합니다. 제가 좀 덕후에 가까운데요. 워낙에 중고등학교 때 시절부터 좋아했었고 지금도 즐겨 읽고 있습니다. 제가 하도 요즘 마음이 좀 뒤숭숭하고 힘들어서 우연히 이 책이 다시 눈에 들어와가지고 보기 시작했는데 정말 큰 감동을 받고 있어요. 요즘처럼 에너지가 좀 없을 때 슬램덩크를 다시 읽고 있으니까 좀 에너지가 차오르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캐릭터가 정대만 선수인데 이 친구가 3점 슈터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방황을 해가지고 체력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정말 한계에 다다랐을 때 스스로 혼자 중얼거리는 장면이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내 이름은 무엇인가? 나에게는 무엇이 남았는가? 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내 이름은 정대만이다. 3점 슛을 빼놓으면 나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에너지를 짜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에게는 무엇이 남아있는가? 라는 생각을 또 자아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다시 읽으면서 되게 감동을 또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여자들에게 인기 많은 선수가 서태웅이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부상을 당해가지고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도 끝까지 슛을 성공시키는 그런 감동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근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까지 서태웅이 골을 넣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부단하게 많은 연습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할 때 이 친구들이 저에게 큰 도전을 주었고 감동을 주었고 또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슬램덩크를 읽으면서 올해 다시금 열심히 해봐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을 만큼 기운이 빠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자기계발서를 읽으시나요? 저의 자기계발서는 첫 번째 책은 슬램덩크였습니다. 올해 처음 읽으려고 준비해둔 다음 책은요. 편집자 K님의 영상에서 추천받아가지고 골라둔 책입니다. 이승우 소설가님의 고요한 읽기입니다. 이 책은 제가 아직 읽지 않은 책이고요. 읽으려고 이렇게 준비해둔 책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저의 2025년은 회복과 사유의 해로 정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유를 하기에 참 적합한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읽기에 대해서 다시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독서에 대한, 읽기에 대한, 사유에 대한 책을 좀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먼저 골랐어요. 이 책은 제가 한번 읽어보고 또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읽어보려고 준비해둔 책은 비비언 고닉의 끝나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 이 책은 작년에 읽으려고 사뒀는데 다른 책 읽느라고 계속 미뤄뒀거든요. 새해에 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비비언 고닉의 사유를 쭉 따라가 볼 수 있는 그런 책이고요. 제가 올해의 목표에 맞춰서 이 책을 읽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삶에 대한 통찰이고 비비언 고닉의 읽기에 대한 통찰, 사유 이런 거라고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가기 부분만 살짝 읽었는데 아주 쉽게 읽히는 책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굉장히 깊이 있게 치고 들어오는 그런 한방이 있는 책 같더라고요. 역시 읽어보고 또 좋으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새해에 읽을 책들로는 저의 생각을 좀 정리하고 사유할 수 있는, 그리고 나의 에너지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책들로 정해봤습니다.
새해 첫 책으로 추천하고 싶은 두 번째 분류는요, 새로운 시도와 도전입니다. 그동안 읽어보지 않았던 책이라던가 좀 새로운 분야라던가 좀 낯선 분야를 읽어보는 거죠. 새해니까요. 그래서 새해 첫 책으로 이번에 저는 고전을 추천드립니다. 예전부터 읽어봐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읽지 못했던 책들, 그런 책을 한번 이번에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2025년 새해 첫 책으로 이번에는 각 출판사 세계문학 전집에서 나온 1권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각 세계문학 전집에서는요, 1권을 정할 때 아주 고심해서 정했을 거예요. 정말 많은 책들 중에서 어떤 걸 우리 출판사에서 1권으로 선정할 것인가, 아마 상징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한 권씩 보여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민음사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세계문학 전집인데요. 일단 가볍고 들고 다니기 좀 편하고 좀 또 책의 종류가 많고 이래서 저는 민음사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의 1, 2권은 변신 이야기입니다. 오비디우스의 책이고요. 이 책은 정말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기회에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원전이 바로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입니다. 오비디우스는 기원전 43년에 태어난 로마 시대의 서사 시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그리스 로마 신화의 원전이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로마 사람이 쓴 책이니까 뭔가 읽히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재밌게 잘 읽히고요. 정말 온갖 변신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일단 목차를 좀 보시면요. 제1부 모든 것은 카오스에서 시작되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천지창조 이야기와 인간이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제2부는 신들의 전성시대, 정말 다양한 신들이 나와 있고요. 제3부는 바쿠스의 탄생 외, 예를 들면 유피테르와 세멜레, 미소년 나르키소스와 에코,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유피테르는 여기서 제우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식으로 지금 발음이 되어 있어요. 제4부 페르세우스와 메두사 외의 이야기들, 제5부 무우사의 탄생, 제6부 신들의 복수, 제7부 영웅의 시대, 제8부 인간의 시대, 이 속에 다이달로스와 이카로스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되게 재미있는, 그리고 제가 잘 몰랐던 이야기들도 많더라고요. 이게 이제 1권에 들어있고요. 2권에는 헤라클레스 이야기, 오르페우스, 미다스의 귀는 당나귀 귀, 트로이 전쟁, 유민의 시대, 로물루스와 레무스, 카이사르의 승천외, 그러니까 로마 이야기까지 이렇게 2권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 2권을 읽으면 이 그리스 로마와 관련된 모든 고전의 이야기를 섭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고전 중에 고전이죠. 제가 보기에 여러 출판사들의 세계문학 전집 1권 중에서 민음사의 1권이 가장 1권답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두 번째 출판사는 열린 책들입니다. 열린 책들의 세계문학 전집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책이 굉장히 예쁘죠.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그리스인 조르바인데 일단 1권은 아니에요. 열린 책들 출판사의 1권은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입니다. 역시 1권과 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와 벌은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고전 중에 고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역시 세계문학 전집의 1권 자리를 차지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와 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지만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 이번에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생각보다 잘 읽히고 재미있어요. 도스토예프스키 하면 너무 진지하고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도스토예프스키의 특징은 좀 대중적인 글을 쓴다는 점이고요. 원래 돈 벌려고 글을 쓴 작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물론 철학적이고 종교적이고 정말 깊은 사유가 들어있지만 내용 자체도 재미있게 읽힙니다. 그리고 한 인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서 정말 감동적인 건 더 말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이번 기회에 죄와 벌 읽어보시면 어떨까 추천드립니다. 저도 오랜만에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출판사는 문학동네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이렇게 이미지로 띄워두도록 하겠습니다. 문학동네 출판사 세계문학 전집의 1, 2, 3권은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니나입니다. 제가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니나는 저의 최고의 인생책으로 꼽는 그런 책이고요. 저는 민음사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안나 까레니나는
아까도 죄와 벌 말씀드렸지만 도스토예프스키와 더불어서 톨스토이의 작품들은 고전 중에 고전, 뭐 연예인 중에 연예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작가 중에 작가 하면 톨스토이고요. 정말 문학 작품 중에 문학 작품 하면 안나 까레니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나 많이 추천을 했던 책이라서 뭐 더 말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올려두었던 영상은 띄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안나 까레니나를 아직 안 읽어보셨다면 2025년에 첫 책으로 정말 강추를 드립니다. 게다가 겨울에 읽기 너무나 좋은 책이거든요. 이 러시아 소설은 겨울에 읽어야 제맛입니다. 라흐마니노프나 차이코프스키 비창 같은 음악 틀어놓고 안나 까레니나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겨울을 이보다 더 겨울답게 보낼 수 있을까요? 새해 첫 책으로 진짜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출판사는 현대지성입니다. 제가 현대지성에서 나온 책들 좋아하는 책들 많아서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른 출판사들에 비해서 책의 크기가 살짝 크고요. 좀 잘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출판사들과 달리 문학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지성 출판사의 1권은 그림형제의 그림형제 동화전집입니다. 1권으로 굉장히 독특한 선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현대지성 출판사만의 캐릭터를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아직 읽지는 않았는데 되게 매력 있잖아요. 그림형제 동화선집 오리지널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동화가 좀 잔혹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거 학생들에게 추천해도 좋을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학생들도 이런 오리지널 원전 읽어볼 만할 것 같고요. 이 고전이니까요. 그림형제 동화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옛날 생각하기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현대지성에서 나온 이 아라비안 나이트도 되게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오랜만에 읽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해의 첫 책으로 첫 번째 고전으로 옛날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추천드립니다. 고전으로 하나만 더 추천드리면 제가 몇 년 전에 새해 첫 책으로 좀 마음먹고 읽었던 책이 박경리 작가님의 토지입니다. 제가 3부까지 10권씩이었나? 꽤 많이 읽었는데요. 그걸 새해 첫 책으로 읽었습니다. 역시 겨울에 좀 읽었는데요. 겨울에 읽기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그때 새해 첫 책으로 제가 박경리 작가님의 토지를 몇십 권을 그냥 끊임없이 읽었었거든요. 한번 그러고 났더니 저의 문해력이라던가 글발이라던가 말발이라던가 어휘라던가 또 사고라던가 이런 부분이 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성장했다 그런 느낌이 피부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사실 뭐 3부까지도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1부만 읽어도 좀 더 읽고 싶으시면 2부까지 목표로 하고 새해 첫 책으로 읽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겨울에는요 좀 이렇게 뭔가 장편을 대하소설 같은 거를 쫙 읽는 그런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해 뭐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새해 첫 책,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지 생각을 나눠봤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저도 좀 올해 다양한 책을 읽고 여러분들과 저의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